안녕하세요.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혼군과 명군의 경계, 사마염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염은 그 유명한 사마의의 손자이자 사마소의 아들입니다. 사실 사마 가문이 조위를 무너뜨리고 서진을 세울 때에 그 황제 자리에 처음 올라간 사람이 바로 사마염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덕에 황제 위에 올랐다는 것이 정평이지만 사실 본인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29살에 태자가 되고 30살에 조위의 마지막 황제인 조환으로부터 황제위를 선양받아서 황제가 됐는데요. 그로부터 14년 후에 동호를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하는 것을 보면 그도 상당히 위대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일 대업을 이룰 때까지 취한 정책들을 보면 명군 중에 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조위를 비록 무너뜨렸지만 마지막 황제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진류왕이란 자귀를 내려주고 봉지를 주면서 그 봉지 내에서는 황제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위 황실에서 금지했던 동한의 황족들, 즉 유씨들에 대해서 벼슬길에 못 오르도록 했던 조치를 전부 풀어줬습니다. 즉 금고령을 풀어서 벼슬길에 나설 수 있도록 했고, 또 총나라의 마지막 군주였던 유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총나라 사람들에게 황제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사인을 보냈고요. 그리고 본인이 상당히 인자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또 하나 들어보면, 통일하고 나서 그 당시 동호의 마지막 황제, 그리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손호를 살려줬고 아주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사실 신하들이 죽이자고 했습니다. 워낙 폭군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동호의 백성들에게 20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고 요역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인자한 군주로 소문이 났고요. 실제로 당태종 같은 사람은 그러한 인자한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명군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책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오랜 기간의 전쟁을 통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 있었고, 이 농토가 황무화되어 있었고, 식량 생산은 물론 모든 것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러자 그가 취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땅을 그에게 주겠다. 그리고 기존에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는 첫째, 남자에게는 70亩, 그리고 부인에게는 30무의 땅을 주겠다. 즉, 한 가족에게 100무의 땅을 주는 정책. 이것을 이제 중국말로는요, 점전 정책이라고 합니다. 즉, 농토를 점유하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을 통해서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100무면 지금의 평수로 보면 2만에서 2만 5천 평이 되는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물론 호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시행해 갔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조금 재미난 정책인데요. 여성이 17살이 되면 반드시 시집을 보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감이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방관청에서 남편을 찾아서 결혼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벌하겠다. 이렇게 돼서 여성들은 17살이 되면 전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인구가 이제 급격히 불었고요. 또 농민들에게 이렇게 100무의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늘어나도 먹고 사는데 이제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국가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농민들이 기록했던 거나 또 오나라 백성들이 나중에 기록했던 것을 보면 우리 황제는 너무나 인자하다, 이런 이게 정평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진이 망하고 저 남쪽으로 피난 가서 동진을 세웠을 때 불과 황실의 5가족밖에 못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소수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의 백성들이 환영을 하고
동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마염이 관대한 정책을 취했던 영향이라는 것이 정평입니다. 어쨌건 사마염은 이렇게 그 경제적인 정책, 또 인구 정책, 또 적을 다루는 이러한 관대한 정책을 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통일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무려 14년 동안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기 10년 전쯤인 그의 나이 34살 때에 그 유명한 장군 야모와 두에 같은 사람들을 동호의 변경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정책은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동호 쪽에 기근이 들면 니네가 양식을 보내줘라. 변경에. 양식을 보내주고 그쪽에서 못 살겠다고 넘어오는 농민들은 잘 먹여서 다시 돌려보내줘라. 그리고 혹시 그쪽의 수군들이 이 배가 난파돼서 우리 해안으로 몰려오거든 잘 입혀 먹여서 다시 배를 수리해주고 보내줘라.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펴므로써 동호 백성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야 정말 사마염이야말로 우리가 모시고 싶은 황제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동호의 황제였던 손호가 너무도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정말 아무 때나 수시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죽였고 신하들도 깍대기를 벗겨서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대업을 눈앞에 두고 동호의 유명한 장수들이 이 진나라로 전부 다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동호는 진나라가 공격하기 전에 이미 무너졌다고 봐야 합니다. 어쨌건 간에 사마염 나이 44살에 그는 전군의 명령을 내려서 5군데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양자강을 넘어가서 이 동호를 점령하고 항복을 받아냈는데요. 사실 쉽지 않죠. 동호라는 거대한 나라를 불과 몇 개월 만에 공략을 했는데요. 그것은 전쟁 기간만 그런 것이고 실제 준비는 10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주도 면밀한 사람이 사마염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왜 사마염을 명군이라 하지 않고 혼군이라고 그럴까요? 사마염에게는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너무도 지나치게 제후들을 키워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후계자 계승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는데요. 제후국을 많이 세웠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할아버지 사마의와 본인의 아버지 사마소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위황실, 즉 조조와 조비의 후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조상을 비롯해서 아주 3족을 다 멸해버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도와줄 조씨들이 없는 상황에서 조한에게 이 사마염이 제위를 선양받게 됩니다. 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염은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후손들이 내 황위를 계속 이어가려면, 즉 서진이 영원 무궁토록 가려면 위나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 우리는 비록 그렇게 해서 황제위를 빼앗아 왔지만 내 후손이 그렇게 되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사마씨들에게, 즉 사마의의 형제들, 또 사마의의 다른 자손들에 대해서, 또 본인의 자손들, 또 아버지의 형제들, 또 형제들의 자손들에 대해서 왕위를 내려줬습니다. 즉 제후를 만든 것이죠. 무려 57개의 제후국이 섰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일반적으로 제후들에게는 군대를 주지 않는데 사마염은 군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큰 제후국에는 5,000명, 중간급 제후국에는 3,000명, 작은 제후국에는 1,500명의 병사들을 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조치입니다. 황실이 공격당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건 간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통일대업을 이뤘던 것이고, 통일대업을 이루고 나서 진나라를 세우는데 공신들과 통일대업을 이루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장 높은 자귀인 공작의 자귀를 주고 또 그 다음번인 후작의 자귀를 준 사람이 무려 500여 명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염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너무 어질다 보니까
자기 적군들도 잘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이 조금만 고생을 해도 엄청나게 상을 줬습니다. 대신에 벌은 그렇게 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강이 사실은 그렇게 잘 서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왕계와 석숭이라는 사람이 서로 부자 자랑을 했죠. 이 왕계는 사실 사마염의 어머니의 동생, 즉 자기로 보면 외삼촌이죠. 그리고 석숭은 이제 부자가 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부자 자랑을 할 정도로 그 당시 귀족들이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마염 본인은 굉장히 검소하고 질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지방에서 굉장히 진귀한 물건들이 올라오면 꾸중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 올려 보내지 말라. 예를 들면 겨울에 쓸 수 있는 이제 따뜻한 모자를 이제 지방에서 진상을 해왔는데요. 뭘로 만든 거냐면요. 오리 있지 않습니까? 오리들의 요 머리에서만 나는 털이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적은데요. 그걸로 이렇게 큰 모자를 만들려고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지방 관료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황제한테 이제 진상을 한 것이죠. 이제 잘 보이려고요. 근데 황제가 그걸 내던지면서 니네들 다시 한번 이따위 짓을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특산물 이런 거 바칠 거 없다. 그 동네에서 많이 나는 물건으로 진상하거라. 굉장히 사람이 인자하죠. 그리고 본인은 이 옷도 화려한 걸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아주 검소하게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귀족들이 황제를 청해서 귀족들의 집에 가서 또는 왕공들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때 그 집안이 너무 화려하게 꾸며져 있거나 나오는 음식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황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꾸중을 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건 본인은 상당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또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 외삼촌이 석숭에게 부자 자랑을 할 때 자꾸 지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산호를 선물했습니다. 근데 황제가 갖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아야 되는데 석숭이 갖고 있는 수십 개에 비해서 이 황제가 갖고 있는 건 볼품이 없어서 결국 왕계가 지고 마는데요. 그럴 정도로 사마염은 상당히 검소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혼군으로 이 사람이 지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 약간 모자라는데요. 이 IQ가 좀 떨어지는 거죠. 완전 바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IQ가 떨어져서 우리는 흔히 바보 황제라고 그러는데 그 유명한 여자 가남풍의 남편이죠. 이 사마충을 황제로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즉 태자로 삼았던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죽고 나서 정치가 혼란해졌고 본인이 병력을 줬던 제후들이 그 병력을 갖고 일어나면서 파랑의 난이 일어났고 결국 서진이 급격히 몰락하게 됩니다. 제후들에게 권력을 너무 많이 줬던 것, 그리고 태자를 잘못 세웠던 것, 이게 아주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야사에서 사마임을 비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색을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양차 망행이란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어려운 사자성어인데요. 발음이 어렵죠. 사실 글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마염은 수많은 귀족들 그리고 지방의 호족들의 권력을 누르기 위해서 자기가 한편으로는 공작, 후작 이런 자기를 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으로 어떤 정책을 썼냐면 각 가문마다 신딸들을 비빈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질로 잡은 것이죠. 그래서 황궁에 기록에 보면 비빈이 10,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역사책에 나오는 정식의 처, 즉 황후와 우리가 얘기하자면 귀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식으로 책봉을 받은 여자들은 18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뭐 27명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그 빈들이 있었습니다. 비빈들이. 그래서 한 10,000여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황제가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떤 여자의 처소에 갈지를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황후야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가면 되는데 나머지 비빈들은 그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에 들 때 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황관들도 어떻게 결정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야, 마차를 하나 만들어라. 근데 말이 마차고 양이 끄는 수레입니다, 사실은. 양이 끄는 수레로 본인이 거기에 앉아 있고요. 양이 이제 가다가 그 양의 마음이 드는 그 여인의 처소에 서면 그날 밤을 거기서 잤습니다. 그게 이제 양차 망행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비빈들 중에는 남편이 황제랑 자야 승운을 입고 아들도 낳고 본인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쟁이 치열했는데 이 황제의 마음을 돌리는 것보다는 양의 마음을 돌려야 할 거 아닙니까? 양이 싫은데 황제가 그날 밤을 지새니까요. 그래서 양이 좋아하는 게 뭐냐 알아보니까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이 소금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양이 좋아하는 풀이 대나무 잎사귀라는데 저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어쨌건 대나무 잎사귀랑 이 소금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은 어떤 한 귀빈이 본인이 자기 처소 앞에 소금물을 쫙 뿌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대나무 그거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잎사귀들을요. 그랬더니 정말로 양이 계속 오다가 그 냄새를 맡고 소금 냄새를 맡고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그걸 핥아오면서 대나무 잎을 뜯으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인 처소 앞에 이제 머문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잤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마다 그 소문을 듣고 전부 이제 그걸 설치했다. 그래서 양차 망행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뜻이 총애를 받고 싶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사람에게 중시를 받고 싶을 때 취하는 조치 이런 뜻인데요. 이 사례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염이 음란, 무도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결코 음란, 무도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이 사마염을 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걸쳐서 수십 년의 노력 끝에 손자 때에 와서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서진이라는 제국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위협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삼국을 통일하는 위협을 이루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볼 때 경제를 부흥시키고 농민들을 잘 살게 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촉이나 위나라 그리고 동호 그리고 그 이전에 동안 황실에 대해서도 관대한 정책을 폈던 것을 보면 명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취한 조치 중에 제후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어서 결국 파랑의 난이 일어나게 했고 약간 지혜가 모자라고 바보라고 일컬어지는 아들에게 제의를 물려줌으로써 결국 파랑의 난이 일어나게 하고 서진을 몰락의 길로 걷게 했던 점을 보면 혼용한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사마 가문의 정점을 찍었던 혼군이자 명군이고 명군이자 혼군이었던 사마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